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내일은 우리의 손끝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망 보장 전달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자 증표인 프라이드 인프라미스. 지난 한 달 동안 KB라이프 파트너스는 총 85건, 약 36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유가족께 전달했습니다. 해당 계약들의 평균 유지 기간은 18년 9개월이며 오랜 기간 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보장을 온전히 남겨진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라이프 파트너는 언제나 막중한 책임감으로 고객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이 바로 KB라이프 파트너스의 프라이드입니다. 그 믿음의 약속, KB라이프 파트너스와 함께 계속됩니다. 2002년 12월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뵙게 되었는데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셨는데 은행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봉은 꽤 높으신 편이셨어요. 근데 동생들 서포트도 하면서 부모님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양하셔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체중종신보험의 건강특약, 또 하나는 본인의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RI 이렇게 상품 2개를 제일 처음에 제안해 드리고 고객으로 모시게 된 분이셨습니다. 증권 전달하고 그러니까 가입 시점부터 한 100일 정도 지나셨을 때 유방암을 진단받으셨다는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가입하시고 워낙 몇 달 안 돼가지고 진단받으신 거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많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되게 빨리 보험금 지급이 되셨고 3년쯤 지나셔서 다시 가사전암의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하시게 되셨는데 수술비 입원비가 기록돼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되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되셨고 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변의 다른 직장 동료분들도 많이 소개받게 되면서 이분이랑 많이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고객이었고 어머님 모시고 계시면서 퇴직 때까지 계속 미혼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퇴직하신다는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부양하면서 못했던 것들이 많으셨다고.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못 배워봤던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시겠다고 처녀같이 수줍게 이제 본인들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퇴직 이후에 이제 삶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응원해드리고 축하해드리면서 올 초에 같이 만나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올 1월 초에 이 고객님을 처음 소개시켜줬던 그 지인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회사 게시판에 불고 게시가 올라왔는데 본인 사망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게시가 아닐까, 퇴직하시고 불과 보름 만에 전달받았던 부고였기 때문에 다들 이게 사실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머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좀 그 경위를 들었는데 워낙 부지런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때 눈이 많이 오는 날 집 앞에 눈을 치운다고 나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어머님이 나가셨더니 그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건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뇌진탕이셨는지 사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에 따라서 이게 일반 사망인지 재해 사망인지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정확한 사인을 좀 밝히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따님이 퇴직하고 보름 만에 이제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거나 구검까지 옳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망 보장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감사했던 게 고인과 처음 이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의 경위, 또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가입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고인과 나눴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따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마워하고 위안을 좀 받으셨어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의외로 많거든요. 만약에 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이었다면 재해사망이라도 조금 더 받는 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객님들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보험은 일반 사망 보장금이고 재해사망은 거기에 더하는 것뿐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이나 연금 위주로 고객님들에게 많은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고객님에게 필요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한 번은 필요한 그 보험금은 일반 사망보장금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저희가 사망보장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고객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전달하는 게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법인계약 체결 사례 세션 있을 거고요. 우정 매니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가원지점은 처음이라서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좀 내용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법인 계약을 했는데 그 LP님이 저한테 의뢰를 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건 큰 계약이 아니라서 미안하긴 한데 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LP님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100만 원 할 거라고. 네. 그래서 법인 계약은 사실은 우리 딱건 7만 원, 10만 원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만 원짜리 하면서도 이게 컨셉들이 이거 100만 원 하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LP님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하반기를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법인 시장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로 해서 지금 왔고요. 이 법인 시장은 이게 좀 큰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 LP님들 그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100만 원짜리인데 그걸 왜 저한테 의뢰를 했을까? 요즘에 그 자녀분들이 이제 법인에 이제 사업승계나 가업승계나 이렇게 해서 피보험자를 좀 세워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 돈은 다 아버지가 내시는 건데 애가 사인을 안 해. 그래서 이 건도 100만 원인데 그 애가 워낙 이게 또 확고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LP님은 그 아버님하고 이제 오래되셔갖고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해서 그 아버님하고 친한 LP님이니까 별로 이렇게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본사에서 저 LP님들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시죠? 똑같이 법인 계약하시고 이거 비용 처리되고 나중에 퇴직금 받아가면 되세요 라고 똑같은 얘기 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이제 본사 직원이니까 본사 직원이 가서 그래도 우리 회사에 우리 법인 대표님들 오시면 이런 걸로 해서 기본 플랜은 해요 라고 했더니 그분 이렇게 그냥 듣다가 그냥 이렇게 사인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들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근로자를 한번 정면으로 내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계약은 아시겠지만 7년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다음 달 되면은 7년의 약속의 상품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지금 빨리빨리 해서 7년의 약속으로 지금 클로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7년 만에 100% 나오는 종신보험 상품이 이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이제 조금 늦게 오기는 했지만 터치하고 계시는 법인 시장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터치하셔서 7년의 약속으로 클로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하시는데 이제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까처럼 이제 두 번째로 고객이 좀 친하긴 한데 이상하게 이제 보험하자 그러면 이제 말을 잘 안 들으시면은 식사 한번 해주신다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이쪽 센터로 모시고 오세요. 센터 역삼센터 이용하세요? 그러시죠? 이게 역삼센터가 여기가 5층에 시설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LP님들이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상담실
다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계약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회사 분위기도 보여주면서 조금 이렇게 우리 발레 파킹도 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면은 고객님 발레 파킹 받고 5층 그 환경 보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커피까지 이렇게 드리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엄숙해져요, 고객도. 네. 저도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만 사실 나가면은 저도 뭐 근로자라고는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뭐 영업하러 온 줄 알죠. 그래서 막 어떤 대표님 보면 되게 편하게 앉고 뭐 대충 하고 인상 쓰고 이런 환경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센터로 모시고 오시면 일단은 고객님들이 이제 자세가 경건하니까 저도 좀 얘기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LP님들 혹시 이 좀 계약을 얘기할 때는 한번 역삼센터 5층으로 조금 모시고 오면은 조금 더 고객한테 임팩트 있게 좀 상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역삼센터로 조인워크 한 거 하고 필드로 가서 조인워크 한 거 하고는 타율이 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은 고객이 제 얘기를 좀 이렇게 충분히 들으니까 그 좋고 조금 고액으로 간다면 저한테 고액은 한 500 이상 제한할 수 있는 고객이 오면은 저는 또 PT를 준비를 하니까 아마 이제 PT까지 받게 되면은 고객이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싹 그냥 입 닫기가.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클로징하고 좀 친한 고객들이 있으면 역삼센터를 이용하셔라 라는 거고요. 그 대신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들었겠지만 그런 이제 고객들이 발굴이 됐다면 그러면 무슨 얘기로 지금은 얘기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7년의 약속을 좀 이번 달에 클로징이라도 일단 제안이라도 하시려면은 그래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거리들은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자사주 소각이에요. 자사주 소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가 마찬가지인 거지. 네. 상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모두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소각을 해야 돼요. 소각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돼요. 신규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1년 내에는 소각을 해야 돼요. 소각을.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들은 다 어떻게 알아? 1년 6개월 이내에 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객들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법인 상담을 할 때 하나의 중요한 축이 뭐냐면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대표님이 말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회사의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거 대표님한테 안 먹힐 수가 없죠. 네. 회사 돈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LP님들이 기발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 법인 대표를 만나서 사실은 뭐 안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발한 게 없으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작년까지는 정말 편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파세요 라는 게 작년까지는 편하게 얘기했다고요. 상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대표가 그 법인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주식이잖아요. 네. 회사 주식인데 회사 주식을 회사에 팔아서 회사의 잉여금을 가져오는 플랜인 거죠. 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았어. 그러면은 무슨 세금을 내나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면 양도세를 낸다.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일반 배당소득세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양도세. 네. 양도세는 분류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양도세를 내는 게 좀 부유층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도세를 내는 게. 네. 일반 뭐 중서민들은 세금을 별로 안 내다 보니까 양도세도 되게 부담스럽게 오는데 그래도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은 부담인 거죠. 네. 우리 LP님도 매출이 높으면은 지금 부담이시잖아요. 세금이 부담이 아니신가? 네. 많은 우리 LP님들이 그래서 지금 매출을 지금 보험을 더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시잖아요. 세금이 싫어서. 그러시죠. 우리 LP님도 적절히 관리하잖아요. 이게 더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그런데 이제 양도세는 아시는 것처럼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20%예요. 20%. 네, 20%. 그럼 20% 세금 내고 이거는 분류과세 되는 거니까 건보료 안 들어가고 종합과세 안 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이제 잉여금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20%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없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회사의 자사주로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소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양도로 보겠냐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이 네. 네. 그래서 뒤에 계신 대표님이 갑자기 주목을 갑자기. 그래서 양도를 한다는 의미는 회사가 그 주식을 사서 회사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사가 지금처럼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이 붙어요? 회사가 주식을 샀어. 근데 이걸 소각을 해야 되네? 그러면 소각을 했으면 이거는 양도가 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법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대표님들이 했던 양도를 통해서 회사 돈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이 막힌 거예요. 네. 20% 세금 내고 내가 편하게 올해 한 3억 회사에 팔고 또 3년 뒤에 한 3억 팔고 또 4년 뒤에 또 3억 팔고 그러면 한 9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9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 이제는 소각을 해야 되니까. 그 소각을 해야 되면은 회사에서는 그거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대표님한테 배당소득세를 때린다는 거죠. 그럼 배당소득은 아시겠지만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되니까 실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을 만날 때 상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셔라? 자사주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3월 달에 이제 실효가 됐는데 이제 적용이 됐는데 3월 달부터. 그런데 이 법에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외 규정이 있어서 이제는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회사가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안 해도 돼. 네. 그 규정을 정관에 정비를 하고 있으면 당분간은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봐주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다시 내 주식을 회사에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정관에 있으니까 회사는 자사주를 소각을 안 해도 되니까 대표가 이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 때는 양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양도. 네. 양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다시 그런 규정을 적용을 받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관에 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회사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지분대로 뿌릴 거야. 회사가 주식을 만주가 있다는데 이 만주를 그 갖고 있는 그 주주들의 지분대로 나는 뿌릴 거라라고 정관에 규정을 해두면 소각을 안 해도 된대. 그 우리가 만나는 회사들은 조그만 가족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법인이니까 사실은 회사 주식을 가족들한테 지분대로 뿌려도 되잖아. 우리 상장회사들은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달라붙으니까 자기 주식을 못 뿌려도 우리가 만나는 회사들은 자사주를 뿌릴 수 있다는 거지. 뿌릴 수 있다는 거를 정관에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관에 넣고, 아니면 정관에 스탁 옵션 제도를 넣어서, 스탁 옵션, 우리 사주를 넣어서 이 주식은 뭐 할 거다? 나중에 훌륭한 종업원이 오면 그 종업원한테 줄 거야 라고 하면은 소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나 아니면 이제 IT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종업원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잖아요. 이번에 뭐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뭐 100만 장자가 됐다면서요. 너무 먼 얘기라서 그렇죠. 그런데 스톡 옵션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략적인 제휴나 재무 부족 개선이라는 것들을 정관에 넣으면 이제 주식을 그 상법에서 의무한 강제 소각을 안 해도 된다. 강제 소각을. 그래서 우리 LP님들이 요 상법 규정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는데 이거를 유예하는 규정을 우리 대표님한테 만들어 드리겠다 하고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친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요 정관의 샘플은 어디 있어요? 요 정관의 샘플은 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어차피 여기 법인 안 하실 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안 갖고 왔어요. 이제 법인 하실 분들만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요 샘플을 보내드린다는 거야. 요 샘플을. 그럼 요 샘플을 가지고 이제 대표님들한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자기 주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뀌었어요, 대표님. 그런데 정관에 규정이 있고 내년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정관대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결의하면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바꾸는 거는 정관이고 내년도에 주총을 해야죠. 법인들은 비상장 주식이건 뭐건 간에 전부 다 상법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1월에서 3월에는. 그래서 주총회는 이 자기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게 결의를 한번 해야 돼요. 그 결의에 대한 샘플도 LP님이 고민하실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저한테 있다. 그러니까는 LP님들은 고객을 만나서 이런 정관에 필요한 샘플을 고객들한테 제공하시고 또 내년도 3월 달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드려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그래서 그 해당되는 법인한테는 계속 터치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구하고 요 내용은 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올해는 정관 샘플 드릴 거고 내년도에 이제 주총에 필요한 샘플은 또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좀 이 자사주 소각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오늘 지금 강원 지점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대신 이 법인이 저는 제가 프루덴셜에 온 지 지금 8년 차예요. 8년 됐어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출퇴근 해보니까 8년이 됐어. 8년이 돼서 제가 지금 LP님들하고 조인업을 하잖아요. 70% 이상이 법인 대표야, 저는. 70% 이상이 법인 대표라서 사실 이제 우리 이제 LP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무기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법인에 대한 그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뭐 요즘 건강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금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 또 변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사망보장보다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으니까 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8년 동안 느끼면서 그래도 우리 LP님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시장을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법인 시장에서 그래도 올 하반기에 한 건이라도 하시면 그러면은 내가 풀로 그 고객들하고 상담하고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기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뭐 이렇다 하더라도 법인 시장이 없는데 막 지금 법인 개척할래요 하고 제가 끝나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어때요? 제 느낌이? 이렇게 하고 혹시 난 법인은 여태까지 안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좋은 것 같아 하고서 개척할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냐면 그냥 딱건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인 시장이 아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법인 시장이 있는 분 중에서 있는 분 중에서 지금 있는데 터치를 안 하시고 계셔? 아니, 있는데 법인 계약 클로징이 안 됐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내가 막 법인 시장 개척하시겠다는 거는 지금은 어려워.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감독 당국에서 법인 시장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청도 작년에 아주 그냥 지금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인에 새로운 지금 컨설팅 이슈가 없어. 예전에는 그쵸? 퇴직금 중간 정산할 때나 아니면은 그 자사주라든가 여러 가지로 컨설팅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이슈가 없어.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법인 시장이 있는 분들은 조금 하셔갖고 그래도 제가 지금 8년이 됐는데 저는 그 LP님들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한 몸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활동한 이렇게 저는 추이를 보면은 지금 법인 계약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시는 분들은 하신다는 얘기지. LP님이 지금 관심이 떨어져서 나는 안 할래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법인 계약에서 계약을 하시고 고액이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저번 달에는 그 7년의 약속 상품이 변경한다고 해서 2,500짜리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우리 회사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회사 상품이 안 좋아질 때는 좀 고액 계약으로 이렇게 클로징을 하시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잉여금이 16억이야. 잉여금이 16억이면 어떻게 회사가 커요, 작아요? 16억이면. 잉여금이 16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설립하고 나서 영업을 해갖고 지금 16억을 벌었다는 얘기야. 이 회사는 얼마를 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5천만 원 내고 설립한 회사인데 16억을 벌었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현금으로 있든 없든 간에 16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개인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16억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1,000만 원짜리 할 수 있어요? 네? 개인이 여기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30억이잖아요. 30억, 40억이 있어도 1,000만 원짜리 보험하기 힘들어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잉여금이 16억이 있는데 이 회사는 1,000만 원짜리 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LP님들 주변에 혹시 아는 법인이 너무 클 필요도 없어. 네. 한 20억, 30억 정도 잉여금만 있으면 회사가 자산만 지금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1,000만 원짜리 계약이 가능하다니까요. 네.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법인 계약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지. 이제 아쉬운 게 이렇게 보면은 그래? 무슨 나 이거 30억짜리 회사인데 하고 봤더니 올 초나 작년에 삼성에 1,000만 원 한 회사를 갖고 오지. 한 발 늦어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힘들지. 회사가 아무리 16억에 보험 계약할 수 있다 하더라도 먼저 타사에 이게 작년 말이나 올해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어렵죠. 추가로. 네. 그런데 더 좋아진 뉴스는 뭐예요? 예전에 다른 회사에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추가 계약이 어려워. 어려운데 그래도 올해는 또 무슨 무기가 있다?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아유 이거 삼성에 이거 1,000만 원짜리 하셨네. 뭐 500만 원짜리 하셨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고 그냥 가서 그냥 실례나 하고 조금만 뭐 100만 원짜리 하세요 이랬는데 올해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법인 계약을 이미 하고 있어. 그래도 뭐를 할 수 있어? 딱건을 할 수 있어. 네. 그 올해 제하고 지금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보험료가 작년에 보험료가 1억이 잡힌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짜리 했다는 얘기지. 그 회사가 작년에. 그러면 차라리 신계약은 어차피 못해. 그런데 그 법인의 그 LP님이 뭐를 제안을 하셨냐? 작년에 하셨으니까 뭐를 제안하셨냐? 딱건을 제안하셨다. 법인 계약을 딱건을 제안을 해서 80만 원을 하셨어요. 네. 특약을 이렇게 풀로 넣으시니까 80만 원짜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80만 원짜리 그 딱건 법인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 회사가 다른 데 보험을 크게 하셨더라도 딱건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건강 보장은 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그리고 우리 LP님이 오셔갖고 매일 오셔갖고 막 부담스럽게 막 그냥 나한테 지금 500만 원짜리 하려고 저렇게 자꾸 오나? 그래서 부담스러워 했는데 딱건으로 해서 한 70만 원짜리 갖고 오시면 대표님의 얼굴이 안도의 표정이 아이씨 나한테 70만 원짜리 이거는 해줄 수 있지 내가 그런데 우리 LP님들한테는 소득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딱건으로 70, 80짜리를 하면 소득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법인시장에서도 딱건으로 제한이 되니까 있으면은 이제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클로징은 7년의 약속으로 하려고 지금 요거를 했는데 혹시 보시고 내가 다른 데 계약을 했어. 그러면은 마무리를 딱건으로도 마무리가 하시는 LP님들이 생기시니까 이제 진단금으로 해서 풀로 짜면은 큰 금액이 되고 정기 특약까지 붙이시면은 보험료가 130, 140 나오고요. 정기 특약까지 붙이시면.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상품이 그렇게 이제 고객한테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이 2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쨌거나 우리가 고액을 제한하는 회사는 뭐가 좋아야 돼? 영업이 좋아야 되죠. 고액을 제한하려면. 그랬는데 이 회사를 보면은 이익이 어떻게 돼요? 2억 6천, 3억, 6억. 그래서 이익이 완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체결한 사례인데 혹시 가지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 법인을 예전에 하셨는데 양로보험이나 유니버셜 뭐 하여튼 하셔갖고 연금이 지급되는 회사가 있어요. 연금이. 저한테 지금 3건이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법인이 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법인에서 예전에 우리 프루덴셜에 상품을 가입해갖고 지금 이제 연금 개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온 회사가 3건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연금 개시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익이 좋기 때문에 이 연금이 계속 회사에 들어와서 입금으로 잡아를 원하지 않아. 대표는 이미 회사에 이익이 많이 잡혀 있는데 또 연금이 개시가 돼서 입금으로 잡히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를 개인한테 바꿔서 개인 연금으로 할 거냐? 근데 개인도 소득이 회사가 좋으니까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으니까 개인이 받고 싶어 하지 않아. 개인으로도 받고 싶지 않고 회사의 입금으로도 받고 싶지 않아. 그런 고객한테 이번 달에 저희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영모기지를 제안했다. 영모기지.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하나 지금 믿고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인데 내가 지금 직장에 다녀. 내가 멀쩡하게 소득이 많아. 그러면 이분이 국민연금을 지금 받아요? 지금 안 받지. 네. 내가 지금 소득이 많고 직장을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시하는 거는 완전 불편하단 말이야. 세금이나 건보료가 완전 불편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뭐를 하더라?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더라. 연기연금.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소득하고 건보료를 봐야 되니까 소득하고 건보료가 많을 때는 연금을 연기하면서까지도 안 받더라. 그래서 이번 달에 체결된 고객 사례는 뭐냐면 아까처럼 고객이 회사의 입금으로도 잡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개인이 연금을 받고 싶지도 않아. 그랬을 때는 뭘 하더라? 연금을 나중에 이제 연기시키는 거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연금을 입금을 안 잡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가입을 했죠. 그게 바로 영목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법인계약에 좋은 법인계약 가끔 LP님이 저한테 물어보죠. 아, 법인계약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아요, 상품이? 저는 사실 상품 자체로 보면은 영목이지가 좋다는 거죠. 영목이지. 영목이지가 왜냐면 미해지이기 때문에 10년이건 뭐 5년이건 간에 비용 처리가 다 되고 비용 처리가 다 되면서 사실은 대표가 퇴직금으로 가져갈 때 영목이지라는 가장 좋은 연금 형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영목이지가 좋은데 영목이지의 법인계약의 단점은 뭐예요? 치명적인 단점이 환급금이 있다는 거지. 저희 영목이지가 너무 좋아서 대표한테 권하고는 싶은데 이 법인이라는 게 개인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꾸준히 낼 수 있냐는 거야. 법인이 지금 1, 2년은 좋은데 3년,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한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연금 개시가 되는 이거는 10년 동안은 확보가 된 거니까 이걸로 재원으로 해서 영목이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재원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정말 큰 회사인데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가입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저는 그때는 영목이지를 제한해요. 이 회사의 재무나 상황이 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냥 영목이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요건도 그 연금 개시가 월에 300 정도 들어오는 회사인데 300이면은 1년에 얼추 3,600이 또 입금으로 잡히니까 싫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그거를 비용 처리하고 나중에 대표님이 부족할 때 요거를 그 회사 양로하고 요거를 그 퇴직금으로 가져가서 납입 만료하고 영목이지로 쓰시라는 플랜으로 제안을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인개혁으로 해서 매달 이런 신규 체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LP님들이 예전보다는 좀 법인개혁에 대해 관심이 떨어진 거고 만약에 이번 달에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법인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해서 한번 새로운 법인 고액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인데 법인에서 네. 지금 영목이지하고 네. 그다음에 7년의 약속 두 가지를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영목이지의 장단점은 납입금과 해약금과 차이만큼은 비용 치러야 되는 거죠, 영목이지는. 이제 최측형 영목이지, 그쵸? 네네. 근데 미해지 영목이지는 100%고 미해지. 아, 미해지는 아예 네. 그렇구나. 네. 미해지는 100%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최측형은 네. 환급금이 좀 쌓이니까 환급금만큼은 자산 잡고 나머지는 비용 잡고. 네. 그러니까 납입금과 해약금의 차이만큼은 다 비용 치러야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네. 고민을 하는데 네. 어떤 게 더 좋다 이거를 네.
제가 장점 단점은 얘기해 줄 수 있겠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예를 들어 커미션으로 봤을 때는 7년의 약속이 지금 좋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어필을 해주는 게 좀 좋을지. 아, 영목이지보다 7년의 약속이 좋아요? 커미션 그래도 좋지 않아요? 영목이 영목이지가 낫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영목이지라고 했습니다. 같이 좀 줄게. 그게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엘피님 역시. 네, 하여튼 제가 여기 상담 또 끝나면은 질문 받을 테니까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딱번 7, 80 했을 때 네. 생존시 수익자는 네. 보이는 법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건 하시는 분들 그 70 하신 분이 뭐냐면 진단 자금 위주로 특약을 풀로 붙이는 거예요. 특약을 풀로 붙여서 10년 납을 하는데 그 보장이 100세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10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10년 동안은 회사에서 내고 그거를 자기 퇴직금으로 가져가면은 본인은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야. 진단 자금 풀로 특약이 누구 싶으신 거 다 내셔. 네. 풀로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회사에 있을 때는 계약자 법인, 수익자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표께서 혹시 뭐 진단을 받으시거나 뭐 아프시거나 이러면 나오는 보험금은 회사로 투입이 되겠죠. 네. 회사로 투입이 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사망보장, 사업보장 플랜을 한 것처럼 건강보장 플랜을 해서 대표가 아프거나 병원에 있어도 유동자금이 법인에 들어와서 법인을 돌리기 때문에 그게 회사의 유관 자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은 그렇게 쓰시는 불가능은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납입이 끝나면 퇴직금으로 다 가져가서 쓸 수 있다라는 플랜인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받은 대표님이 상여적인 네, 중간에 만약에 나는 진단자금을 나는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 입금된 거를 본인께서 상여 처분이나 배당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그 플랜으로.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상담 조인업 있을 때 많이 연락해 주시고요. 자료는 제가 먼저 해두겠습니다. 네,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내일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KB 라이프 러브레터 이벤트를 한대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해왔다가 안 해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후, 그다음 일반 사망, 그다음 건강 다 아우르는 러브레터 준비하려고 하고 중요한 건 LP님들이 좀 생각이 있으시면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네, 원래 해오던 거 이렇게 러브레터가 최근에 활용도가 많이 낮아져서 문화가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AI 기술 접목해서 영상 러브레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종신보험에만 활용하다 보니까 좀 저항 포인트가 있어서 연금 건강에도 같이 할 계획으로 한다고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하는데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도 제거하고 하는데요. 예시 3개 부류로 되어서 이제 예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AI로 만들게 할 거고요. 총 본부별 10명이라서 그래서 뭐총 5개 분이 보시면 좀 관심 있으시고 하면 무조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객들 중에 좀 일반 사망 제대로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좀 사이즈 있으신 분들한테 계약하신 고객 있으면 이거 만들어 드리면 또 되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부장님께서 내일 오전까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생각해 좀 빠르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 이제 고객한테 이제 신청서 접수하기 해서 어떤 거 할 건지 이제 LP님들한테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영상 만들어서 드리겠다. 이거는 아마 고객님이 하시는데 가서 좀 도와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영상 촬영하고 사진을 재생 녹음하고 사진을 여러 개 섞어서 뭘 할지. 그래서 이제 가족사랑 경우는 소리가 너무 작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노후.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가장 여유로운 나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이니까 이 연금으로 인생 이 꽃길만 걷자. 그다음에 건강. 사랑하는 아빠, 내가 바라는 건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연할 거지? 약속. 이렇게 한다고 할까요? 생각해 보시고 빠르게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하실 수 있게. 네, 그리고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스마트 확인서가 앱이 바뀐대요. 그래서 기존 서비스가 종료되고 그래서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가능하시면 지금 그냥 설치를 한번 폰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 쓰시면 사파리로 여시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쓰시면 편하신 거 여시면 되는데 거기에 주소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시고요. 다 하셔도 되고 지금 하시는 분은 근데 예전엔 앱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 사이트를 홈화면 추가해서 바로 가기로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롬을 클릭하면 크롬이 열리는데 그 사이트 링크 바로 가기를 바탕화면에 깔아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그 캐시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다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은 저나 SM님들한테 해주시면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하시는 거는 홈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 위로 공유 버튼이 누르시면 사이트도 뜨고 카톡도 뜨고 여러 가지 뜨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를 누르시면 홈화면에 추가가 있어요. 추가하시면 바탕화면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거기에 TV 라이프 파트너스 있는데 그거 골라서 시작하기 누르시고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접속해 주시면 되고 이건 안드로이드랑 이건 아이폰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ERP 아이디도 이거 똑같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기존 앱은 어느 순간 동작을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연동이 되는데요. 우리 비교 확인서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걸 쓰고 우리 페이퍼로 해서 사진 돌리잖아요. 근데 지금 좀 중요한 거는 7월 1일자로 완전히 개정이 돼서 저희가 보통 그 다음 달 15일까지 이제 다 완료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200%를 시행해서 여러 가지 선정 기준, 추천 사유, 수수료 정보 설명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 확인서 이용이 중단이 이 시간 동안 약간 업데이트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6월에 청약하신데 6월 30일 8시까지 다 완료를 하셔야 돼요. 7월 10일까지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사후 보완도 안 되고 수기 작성도 안 된다고 해서 6월 청약한 거는 6월 마지막 날은 날 잡고 다 해주셔야 완료를 다 해주셔야 미리미리 해주시면 더 좋긴 한데 지금 비교 확인서 밑에 줄 되면 사후 보완도 안 되고 수기 작성도 안 되고 저희가 몇 번만 안 돼도 컴플라이언스가 걸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 저녁에 다 완료를 시켜서 6월 건 싹 다 완료 시켜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 중간중간 계속 리마인드 드릴 테니까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꼭 기한 내 사후 보완이 불가하고 확인서 발송도 6시 저 고객을 작성할 10시인데 이게 안 돼서 막 딜레이 되는 거래 아프니까 좀 미리 똑같습니다. 등록이 10시까지. 출력도 그 이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해 주셔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 리마인드 드릴게요. 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서면도 그날까지 끝내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니요. 되는데 양식이 바뀌어서 그 양식 업로드를 7월에 업로드가 안 된다. 새 양식 업로드해야 되는데 문제는 6월에 청약한 건 6월 양식으로 업로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양식을 7월에 업로드도 안 되고 7월은 새 양식이 나오는데 7월 거만 업로드 되니까 6월 거는 7월에 다 완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바뀌는 게 이제 보장성이 한 장 비교하기에서 한 장짜리였잖아요. 그래서 출력하면 이게 이제 가로로 길게 나왔고 여기 뭐 LP님 여기 뭐 고객 사인 받고 여기 AM 사인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2장짜리로 바뀐대요. 보장성 저축성. 너무 귀찮고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2장으로 바뀝니다. 2장으로 바뀌고 저축성도 2장으로 그리고 추천사를 여기저기 적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 보험도 이제 수기로 작성이 안 돼요. 자동차랑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일반 보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출력으로 해야 돼서 좀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6월 거 먼저 마무리 잘 해서 7월 거 7월에 생각하는 걸로. 자동차도 양식이 바뀌고 자동차는 적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동차는 계약자 생년월일 삭제되고 보험에서 보험당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7월은 새 양식 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6월에 하신 것들을 최대한 청약하는 날 바로바로 완료해 주셔야 마지막 날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간단히 하는 방법 없는지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분류 방법은 이런 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는 판매가 제한되고 하는데 일단은 해도 안 되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하에서 또는 약간 좀 비슷한 다른 상품에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율 작성도 정확히 적으라고 하는데 대략 적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체험하시면 그리고 기업성 보험 하면서 저희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뭐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알아봐 드릴 테니까요. 추천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 공동 유사 상품 비교해서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예시 보면서 레퍼런스 자료 나오면 또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 사유 이것들 중에 하나 골라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천 사유도 고르셔야 되고 기존 날짜는 모바일 발송 생성일로 출력일 로 하고 출력일이랑 작성일 그리고 기업선보험은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 원래 법인 상품들을 비교 설명 예외 분석 확인 제출 추천 사유는 한 가지 이상 필수 선택해야 되고 2개, 3개까지 해야 되는데 2개, 3개 하면 여러 개 정해야 되니까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기 양식 현재는 가능한데 7월 1일부터는 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졌죠. 자동차 보험 기존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는 판매 개정후에는 판매 중인 상품 및 조회일 기준 3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긴 하지만 일단 6월에 한 거, 6월에 마무리하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시상. 이미아 대표님, W. 법인에 그 보전 업무 해주러 갔다가 거기에 경영 지원 담당자분 서류 처리해 주시는 분께 AP에서 간병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늘 AP를 생활해야 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범일 대표님. 기억 안 나시나요? 볼코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해서 소개받으신 분이 고실수도 없고 해서 모니터링 전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서 이번 주에 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양은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게스트 CMIP 신수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에 리뷰하러 갔다가 트리플 했습니다. 고객님이 감사하다고 이런 상품 소식들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서 열심히 잘 해볼 생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현재 신수정 대표님 골드에서 이렇게 진행 중이시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 다 최선 다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Q는 신수정 대표님 5Q 달성하셨고요. 그리고 추병일 대표님, 정인철 대표님 4Q 이렇게 다 남아있고요. 김동철 대표님도 4Q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아 대표님, 이경 대표님, 홍승찬 대표님, 정지영 대표님 3Q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TC 신수정 대표님 될 거라서 하고 있고요.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이번 주랑 이제 딱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서머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케팅 계속 하고 있죠.